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권의 긴급한 현안을 당사자와 직접 대화하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윤석열 김건희가 바로 살인자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한바탕 소동이 일었습니다. 제명해야 한다는 이야기, 무슨 이야기냐, 국민의힘 의원이 사과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많이 보셨을 텐데 왜 그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모시고 직접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어제 분위기가 상당히 심각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 일단 저희들이 준비한 자료 영상 잠깐 보고 진위가 무엇이었는지 오늘 진실을 밝히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본인부터 반성하세요. 본인이 그분한테 고생시킨 거 생각하세요. 잠깐 정리 좀 해주세요. 전현희 의원님, 제가 정부에 갔을 때 있었지 않아요? 억울하게 죽은 건익이 국장의 죽음의 잠깐 진상을 밝히자는 겁니다. 자, 그분의 죽음에 여기 책임 있으니까 입 다물고 가만히 계세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의원님? 잠시 정리합시다. 잠깐 그런 말을 해요. 김건희 씨가 사람이 그런 시기를 이 사람 그런 말이 나와요. 얼마나 많이 고생한지 아세요? 김건희 명품백 무혐의 시키더라고. 300만 원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고요. 한성문이요. 300만 원 때문에 말씀할 줄 부끄러운지 아세요? 책임한 줄 저는 아세요? 압니다. 저는 국장을 죽인 거예요. 살인자입니다. 성석준 반성하세요.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중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이제 시비를 걸기 시작했어요. 저 상황 조금 설명해 주시죠. 네, 우리 권익위 국장이 억울하게 사망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가 국힘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정무위에서 청문회를 거부해서 지금 그 진상을 규명해야 되는데 사실상 제가 숨진 국장은 제가 정말 아끼고 존경하던 그런 직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라도 고인의 이런 명예를 회복시켜 주는데 좀 뭔가 힘을 보태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 법사위에 진상규명 특검법이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김건희, 윤석열, 권익위 이 청탁금지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 그래서 그 특검법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국장의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자 그런 취지로 이제 발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김건희 씨를 이제 얘기하는 게 나오니까 갑자기 송석준 의원이 제 발언 도중에 끼어들어서 그 사실상 그 죽음의 책임에 제가 그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당신이 죄가 있는 거 아니냐, 무슨 자격으로 그런 발언을 하냐 이렇게 이제 저한테 고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프레임 전환이죠. 네. 이 사실상 이 권익위 국장의 죽음의 책임이 이 윗선으로 올라가는 것을 막으려는 그래서 그것을 차단하고 야권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려는 그런 이제 의도가 있었다. 처음에는 이제 김건희 여사가 책임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김건희 명품백 때문에 권익위 이제 부패 방지 국장이 세상을 떠났다라는 걸 이제 강조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아니 당신 때문에 죽은 거 아니냐, 당신이 책임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전현희 의원을 공격했습니다. 그게 이제 프레임 전환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김건희 여사 문제 이야기하면 저렇게 막 사시나무 떨듯이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저는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 예. 이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고요. 예. 뭐 특정 책임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만 예. 어쨌든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국힘의원들이 그야말로 이제 다 이 흥분해가지고 발언을 못하게 하고 소리를 지르고 이제 이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 굉장히 그런 것을 두려워하는구나 아니면 보호하려고 엄청 노력을 하는구나 그런 게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살인자 얘기는 이제 어떻게 나왔습니까? 송석준 의원이 이제 예. 저보고 예. 당신이 죄가 있어서 고인의 죽음에 이르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이제 좀 어이가 없었죠. 네. 그래서 그 죽음에 이르게 된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이런 말을 하는 이제 도중에 의사진행 발언의 그 이제 시간적 한계랑 이런 거랑 또 제가 우리 국장의 죽음에 대해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참담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좀 그런 격한 상황에서 나온 발언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발언도 잠깐 보고 와서 계속 얘기 나누겠습니다. 전현희 위원님, 제가 작년에 와서 자, 그분의 죽음에 본인은 죄가 없어요? 본인은 이런 말할 자격이 없어요. 이 발언은 대단히 모욕적입니다. 전현희 의원과 그 감사원 국장의 안타까운 죽음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자, 이제 저렇게 해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사과를 하라고 이제 요구를 했는데 이제 사과를 하지 않고 오히려 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전현희 의원의 발언만 이제 문제 삼고 이렇게 이제 지나간 거죠. 송석준 의원에게 정청래 위원장이 저에게 죄를 덮어 씌우는 예.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해라.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는 국힘 의원들이 이제 파행을 시키고 바로 그 국회 소통관에 가서 기자회견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 자체가 또 대부분이 내용이 허위입니다. 예. 저의 책임을 묻고 뭐 제가 권익위 때 어떻게 했고 제가 권익위 직원들을 힘들게 했고 뭐 이런 식의 근거도 없는 저에 대한 맹비난만 퍼붓고 네. 그리고는 이제 기자회견으로 그게 막 언론에 보도를 시키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은 사실은 거의 다 대부분이 사실과 다르고 네. 그리고 그 내용은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청탁금지법 위반과 그것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권익위 수뇌부의 압력에 의해서 사망한 우리 권익위 직원의 죽음의 진상을 제가 이제 꼭 찍어서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없이 그냥 전현희가 잘못했다. 전현희가 나쁜 사람이다. 전현희가 권익위 국장 직원들 괴롭힌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대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형적인 거는 국면 전환이고 메신저 공격이고 사실상 물타기 하려는 그런 국힘의 전략이라고 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덮어씌우면 또 언론에서 그 내용을 보도해 주니까 진실은 오간되었고 공방만 있는데 전현희 의원도 뭐 잘못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면 또 그렇게 이제 인지하도록 만드는 일종의 패턴들이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건의 선우가 국힘의 송석준 의원의 끼어들기, 고함치기 이걸로 발단이 됐는데 그거는 온데간데 없고 제가 그냥 무조건 그런 이제 발언을 했다 이런 식으로 언론이 도배를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당시의 정확한 상황이라든지 국힘의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엎어치기 책임 전가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언론들은 거의 없고 그냥 지금도 대통령실 또 국힘 뭐 이런 데서 저에게 비난하는 이런 기사만 현재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본질은 없고 이제 형식만 가지고 주의 주장을 가져와서 그냥 전현희 의원도 잘못한 것이다라고 이제 밀어붙이고 국회 윤리 제소한다, 제명해야 한다 이제 이렇게 가면 정말로 이제 진위가 왜곡되는 것이 아니라 진위가 아예 이제 뒤집어져 버리는 이런 상황에 그런 공격을 한두 번 받아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제도 이제 그런 일을 당하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일단 언론 지형이 참으로 기울어져 있구나. 네. 사건의 진실과 상관없이 세력이 큰 쪽에서 불러주는 대로 받아 쓰는구나. 그리고 그 때문에 이 지금 권력을 쥔 자들은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그냥 마음대로 사건을 왜곡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끌고 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이 사건에 지금 용산과 국힘이 하는 것은 어떻게든 이 사건 진실의 규명이 용산 대통령 부부로 가는 것을 절대적으로 막으려는 안간힘을 쓰는 그 과정에서 나오는 일이다 생각합니다. 권익위 국장이 세상을 이제 떠났을 때 그 시점에 제가 유튜브 채널을 하나 봤는데요. 이제 보수 쪽 채널이었는데 그쪽에서는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 때문에 또 한 사람이 세상을 던졌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모든 뿌리가 이재명에 있다 이렇게 해서 저는 너무 놀라가지고요. 근데 조금만 이렇게 벗겨보면 그것은 이재명 당대표와 전혀 관계없이 김건희 여사 명분백 사건을 어떻게 수사해야 하는지 아니 권익위가 어떤 의견을 내어서 이것을 이제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히려 그 권익위에 있는 이제 부위원장 고위급 간부가 압박을 넣으면서 견디지 못해 세상을 떠난 것인데도 이재명 당대표 쪽으로 책임을 돌리면서 거기 조회수가
정말로 수만 회가 동시에 되는 걸 보고는 어제 전인희 위원장이 또 당하는 그 모습이 살인자라고 했던 그 말로 이제 도배가 되면서 또다시 이렇게 마타도하고 왜곡하고 그렇게 이제 하는 모습을 보면서 똑같은 패턴으로 가고 있다 이제 이런 것인데 그럴수록 더욱더 국민들 앞에 이제 소상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도 이제 그것이 실제 무엇인지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서 이제 좀 질문을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오마이뉴스 보도인데요. 국제투명성기구 회장이 이번에 이제 부패방지국장 김 국장의 죽음을 조사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국이 부패공화국, 부패선진국이 될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하면서 이 사건에 대한 진상을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제투명성기구는 이 세계 각국의 청렴도, 부패 정도를 측정하는 그 반부패 분야의 최고 권위를 가진 국제기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회장인 발레리아 프랑수아라는 분이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권익의 김 국장의 죽음은 이것은 권력에 의한 부패가 아니냐 이런 취지로 인터뷰를 한 것 같고요. 그래서 권익위 수뇌부에 이 권익위 국장의 죽음에 대한 직권 남용 여부를 반드시 조사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이 부패 선진국으로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 이런 취지로 인터뷰를 한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미 국제기구에도 우리 권익위 김 국장의 이 사망과 이 권력과의 이 상관관계 이런 걸 주목을 하고 권력에 의한 사망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지난 20년 동안 부패 관련된 전문가로서 이름을 날렸고 김 국장이 또 일남일녀의 자녀를 이제 두고 있는데 실제로 이분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제가 권익위에 있을 때에 제 이제 직원으로 가장 권익위 내에서 강직하고 또 부패 방지 분야에 있어서 오랜 기간 20년 이상 종사한 자타가 공인하는 이 분야의 최고의 우리 권위자였습니다. 우리 권익위에서 부패 방지, 뭐 청렴 이런 부분에는 그 숨진 국장에게 물어봐야 한다 이럴 정도로 실력자였죠. 그래서 그런 권익위의 부패 방지 분야의 자부심과 또 소신이 강했던 고인이 이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디올백 수수에 관해서 무혐의 종결 처분을 하는 것을 아마 본인이 절대로 소신상 용납하지 못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죽음을 선택하기보다는 이것을 전현희 위원장처럼 그 당시에 끝까지 맞서서 싸우고 오히려 공익 제보자의 위치가 되든 아니면 이것을 국민들한테 밝히면서 좀 더 정의롭게 싸울 수는 있지 않느냐라는 좀 안타까움이 드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 윤석열 정권에서 탄압을 받을 때 제가 느꼈던 그 공포는 정말 죽음과도 같은 그런 공포였습니다. 그래서 이러다가 제가 지도새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럴 정도로 온몸에 뭐 머리카락이 곤두서는 그런 공포를 1년 가까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장관급인 저에게 가해지는 그런 탄압의 정도가 그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분은 아무리 고위직이라 하더라도 그냥 직원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은 상명하복 관계에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상 복종의 의무 이런 것도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원의 신분에 불과했던 이 국장이 수뇌부에 그런 지시나 압박을 거절하기가 힘들었을 거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 반기를 들고 공무원 신분에서 외부에 알리거나 이러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자신의 인생 모두를 걸어야 되는 선택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겪었던 그 공포나 두려움은 제가 느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아질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길이었고 또 그것을 외부에 알리거나 이러는 것은 공무원의 신분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자, 사망한 김 국장과 유가족들에게 사과하라 이렇게 이제 성명까지 내셨습니다. 이제 그것은 결국 윤석열 정권이 이분을 돌아가시게 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권익위의 수뇌부가 이 고인이 이제 외부나 지인에게 한 말을 보면 자신의 소신과 다른 그 종결 처분을 권익위 수뇌부가 밀어붙여서 그게 괴롭다. 내 부패 방지 업무 20년간 인생이 부정당하는 것 같다. 굉장히 이제 고통스럽다. 이런 식으로 주위에 많이 호소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뭐 지금 국제기구 국제투명성 기구에서도 그 상간의 그런 직권 남용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해야 한다 그러는데 사실상 그런 죽음에 이르게 된 가정 왜 멀쩡한 씩씩한 그 권익위 국장이 갑자기 이 죽음을 선택을 했는지 거기에는 이런 윗선의 압력이나 또 대통령 부부의 사건이라는 이런 엄청난 그런 압박 이런 것이 내재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반드시 진상 규명을 하고 그리고 그 권익위 국장의 죽음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 진상이 밝혀지기 전이라도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사안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일말의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그리고 고인에게 사과하라 그런 뜻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김 국장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이 문제를 대하고 있는지 이 정권이 어떻게 압박을 행사했는지 진실 반드시 밝혀져야 하고요. 정당한 문제 제기에 집권 여당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면서 언젠가 그 책임을 물을 때 이 사안을 그대로 꺼내야 한다 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조병욱님 좋은 글 주셨고요. 어떠자 책님도 글 주셨는데 어쨌든 공무원의 순환시대다 그리고 송석준 의원을 고소해야 한다 이런 말씀 주시고 허위날조 명예훼손으로 고소해버리세요라는 이제 말씀도 해주셨는데 오늘 이제 전현희 의원을 이렇게 모시고 얘기를 나누는 것 중에 지금 전당대회 문제도 또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제 국민의힘으로부터 저렇게 이제 공격을 받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시기도 하고 또 이거를 어떤 식으로든 정확하게 책임자에게는 사과를 요구해야 된다고 하면서 윤석열, 김건희 여사를 정면으로 이제 거론했습니다. 이제 그것과 또 다른 결로 지금 현재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전현희 의원이 굉장히 많은 오해 또는 모함을 받고 있어서 야,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전현희 위원장이 권익위 시절에 또는 지금 최고위원 출마 이후에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다 보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전현희 의원은 우리가 알고 있던 전현희가 아니다. 뭐 이제 이렇게 느낌이 올 정도로 마타도 또는 왜곡을 많이 한다던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오늘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좀 해주시죠. 일단 그 지금 이제 내후 외환의 위기를 제가 다 겪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저에게 가해지는 마타도어가 도를 넘는 이런 수준의 수위의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대부분이 허위 사실이고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 당원 지지자들에게는 그게 유튜브나 커뮤니티 또 카톡 이런 데서 이제 너무나 급속도로 전파가 되고 있어가지고 그게 마치 사실이냐 이렇게 많은 당원들이 믿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해명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의 진정성을 호소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당원들을 만나면 이미 그런 게 많이 이제 세뇌가 돼가지고 저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한 5개 정도 이제 항목이 되는데 하나하나 사실이 아니다라는 걸 여러 기회를 통해서 해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뭐 제가 신천지다. 이런 얘기도 있고 저는 천주교 신자입니다. 신천지는 근처에도 가본 적도 없고 관계가 1도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게 이미 쫙 퍼져 있어서 뭐 그런 얘기를 뭐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절대 사실이 아니고 또 제가 검사 탄핵 반대한다. 절대 아닙니다. 어제 청문회가 검사 탄핵 청문회였습니다. 거기에서 저는 김영철 검사 탄핵시켜야 된다. 그래서 왜 탄핵시켜야 되는지 조목조목 법률 위반을 다 제시를 했고 또 제가 그 탄핵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법사위 위원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검사 탄핵을 반대한다는 마타도어가 퍼지고 있고 제가 조금 잘라서 이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신천지 뭐 이제 소속이다라는 것을 누군가가 만들어서 이제 표가 안 나오도록 알고 보면 가톨릭 신자가 아니라 신천지 신자다 이렇게 이제 돌리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돌고 있습니까? 네네, 뭐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퍼지고 있다. 네. 그 사람을 추적해서 어떻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지금 없어요. 이제 그런 걸 생산하고 그 유포하는 사람들은 찾아냈는데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지금 고민 중이 있습니다. 예, 어쨌든 여기에. 법적 네. 처분을 이제 할 것이니 말 것이니 고민을 하고 있다는 네, 거. 좀 심각하고 정도가 도를 지나친 경우에는 법적 예. 처분을 해야 하지 않는가, 조치를 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사위 문제는 저도 이제 소식은 제가 접해봤는데 이제 법사위 검사 탄핵 주도를 했는데 검사 탄핵 투표 때 안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네, 본회의 표결을 예. 제가 이제 놓쳐가지고 그것도 뭐 놀고 있다가 놓친 게 아니라 본회의에서 있을 대정부 질문을 제가 준비를 하면서 본회의를 기다리다가 갑자기 본회의가 개최가 돼서 급하게 회의장에 쫓아갔는데 이미 이제 표결이 끝나서 부득이하게 이제 표결을 하지 못했습니다. 일단은 표결을 못한 것은 제 불찰이지만 그 이유가 제가 탄핵을 반대해서 그런 게 아니라 대정부 질문을 준비하는 그런 공적인 일을 하다가 놓친 거고, 그리고 실제로 그 탄핵 표결을 한 그 내용이 어제 법사위에서 청문회에 넘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법사위 청문회에서 제가 그 검사 탄핵을 해야 된다고 또 강력히 주장을 했고 질의를 했고 그걸 업무로 처리를 하고 있어서 전혀 제가 검사 탄핵에 반대하고 뭐 그런다는 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단순 착오인데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보지 않고 특정한 부분만 보고 결국 검사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 아니냐. 좀 더 확정하면 윤석열 정권과 쉽게 얘기하면 결을 같이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이제 맞다또를 하는데 그게 좀 먹히고 있습니까? 실제 어떻습니까? 그게 저는 그게 설마 먹히랴 이랬는데 그런 오늘도 검사 탄핵 불참해서 제가 예비 경선에서는 절 찍었는데 이제 본선에서 찍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뵀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래요?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게 너무 퍼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유튜브 채널도 많이 있고 저희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이런 내용을 좀 적극적으로 알려서 아니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면 당원들이 다 이해를 하실 것 같기도 한데요. 처음에는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고요. 왜냐하면 진실이 아니니까. 예. 그래서 당원분들이 저를 믿어주실 거다 이렇게 제가 좀 오판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게 너무 퍼져서 뒤늦게 이제 거기에 대응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미 많이 퍼져가지고 그걸 뒤집는 게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예. 순위가 제가 처음에는 상위권이다가 지금은 6위로 밀려난 게 그런 게 좀 중요한 원인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뭐 마지막에 이번 주에 투표가 있으니까 이제 서울 것까지 봐야 돼. 서울이면 뭐 훨씬 더 유리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검사 탄핵 본회의의 표결 불참을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 때문에 일단 검사 탄핵을 반대한 사람으로 몰리고 있고 또 다른 건 어떤 게 있습니까? 이제 권익위가 그 공익신고 접수 예. 처리 기간인데요. 예. 거기서 이제 처리된 공익신고 관련 건과 관련해서 김혜경 여사님의 법카 문제를 제보한 신고자를 제가 공익신고자로 인정을 했다. 그리고 정당 게이트 사건의 신고자는 제가 공익신고자를 불인정했다. 뭐 이런 이제 내용입니다. 네. 그런데 그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권익위원장 재직 시에 일어난 일은 맞아요. 그런데 권익위는 이런 공익신고 접수 처리가 한 해에 수만 건 이상 접수 처리가 됩니다. 제가 3년간 근무를 했으니까 그동안 처리한 거는 수십만 건이죠. 그런데 이런 내용이 이제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접수 처리가 되는데 이렇게 많은 이런 공익신고 처리는 원칙적으로 그 권익위의 시스템에 따라서 직원들이 정결 처리합니다. 그냥 형식적인 그 공익신고자 요건에 부합하면 공익신고, 부합하지 않으면 공익신고 아님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거든요. 네. 내용의 당부를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제보를 하고 거기에 부합하는 증거자료 이런 것이 있으면 공익신고가 되고요. 없으면 공익신고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전자는 아마 증거자료 첨부해서 요건을 갖췄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공익신고로 분류가 됐고 그다음에 후자는 증거자료가 아마 없었지 않았을까. 그러면은 공익신고로 분류가 안 됐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 수만 건이 위원장에게 보고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직원들이 공익신고보호법에 따른 요건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전결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관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닌 거죠. 말씀 들어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것이 이제 이재명 당대표나 김영경 여사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권익위원장이었다. 그래서 그게 우리 당과 관계가 없다 이러면 너무나 논리가 많이 비약된 것 같은데 그런데도 공격을 하면 그것도 먹힙니까? 그게 지금 너무나 잘 먹혀서 그냥 그런 거 다 빼고 예. 전현희가 법카 공익신고자를 인정을 해서 지금 이제 우리 여사님을 공경에 빠뜨린다. 요 프레임으로 하는데 사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네. 그 장관급 기관장에게는 이런 게 보고가 안 된다는 것을 네.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힘내라님께서는 아니면 빨리빨리 대처해야 합니다. 카톡방에 너무 빨리 퍼져요. 이제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그만큼 이제 온라인상으로 전당대회와 관련된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파급 속도가 워낙 빠르고 또 경쟁 후보가 있으니까 더더욱더 이렇게 좀 악화시키는 이런 과정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좀 대처를 미리미리 좀 하셨으면 이 막바지 이렇게 곤혹스럽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집단 지성의 힘을 너무 믿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가짜 뉴스에 설마 그렇게 넘어가시랴 예. 그냥 저희 진실성을 알아봐 주겠지 이렇게 이제 좀 생각을 했던 게 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이렇게 이제 유튜브에도 출연해서 예.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좀 이제 어느 정도 지금은 제 말을 믿어주는 분들이 이제 차차 늘고는 있으나 여전히 또 모르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어떤 경우에도 자신이 원하는 후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하고 격려하고 투표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허위 사실이 진실로 포장이 되어서 그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쓰일 때 거기에 내가 편성해서 그 사람을 악마화한다거나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마치 있는 것처럼 공격하는 것은 저는 민주적 시민의 태도가 아니다. 특히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라면 지금 현재 집권 세력과 차별화해야 하는 그런 엄중한 시기에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다고 하면 더욱더 진실이 무엇인지 여러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것 외에도 지금 오해를 받고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습니까? 뭐 이런 공익신고자 관련돼서 또 몇 개가 있고요. 예. 근데 뭐 하여튼 그 시스템 자체가 제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네. 다 이제 저로서는 좀 억울한 부분인데 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제가 문재인 정권에서 그 임명이 된 권익위원장이라 사실상 비명이고 수박이다. 그래서 전현희 믿으면 안 된다. 이재명 대표에게 해가 될 거다. 뭐 이런 주장도 하고 계신데요. 제가 오늘 시원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 저 사람을 어떤 식으로 끌어내리기 위해서 없는 사실을 마치 있는 것처럼 계속 공격을 한다. 그래서 막 소설이 필요한 겁니다. 이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 내가 지금 영향력이 상당히 크구나 라고 하는 것의 반증일 수 있다라는 것 하나. 두 번째는 실제로 비명이다 수박이다라고 하는 것을 과거에 혹시 행사를 했기 때문에 그게 지금 드러나서 사람들로부터 비판받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 후자일 가능성이 혹시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저는 네. 이재명 대표님과 오랜 인연이고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재명 대표님의 정치 철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적인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고 아주 옛날부터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이 정말 행복해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고위원 도전도 이재명 대표님과 여러 고민 끝에 의논을 해서 출마를 한 거고요. 대표님을 우리 당의 유일한 이런 어떤 대권 주자이자 구심점으로 이분을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제가 역할을 해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으로 최고위원회 들어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표님도 그걸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통화를 하면서 아니 전현희 의원이 한 3위점 할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성적이 안 나오냐 이렇게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대표님이 제가 좀 지도부에 들어왔으면 하는 이런 말씀을 저한테도 많이 하시고 그냥 걱정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대표님과의 케미라든지 이런 거는 그 어떤 후보보다
저는 확실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도 그런 생각이고요. 또 이재명 대표님이 저를 당대표 테러 대책위원장으로 임명하셨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우리 민주당에 여러 분들이 추천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현역 의원들이. 근데 그때는 제가 현역도 아닌데도 대표님이 다른 추천 받은 분들 다 물리치고 저를 불러서 내가 우리 전현희 의원을 제일 신뢰하고 또 인정하니까 꼭 이 테러 대책위원장 맡아서 좀 진상을 규명하는데 좀 역할을 해달라. 그래서 저를 향한 그런 신뢰를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신뢰에 저도 보답하고 그런 마음이 있었고 또 아시다시피 공천 때 제가 그 우리 중성동갑의 임종석 그때 이제 대표적인 친문으로 비명으로 찍혔던 분을 공천에서 탈락시키고 저를 전략 공천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표 개혁 공천으로 친문 학살 친명 뭐 이런 이제 공천 이런 것의 상징적인 이제 공천으로 제가 거론이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친명으로 분류가 되더니 지금은 이제 와서 비명이다 수박이다 이러는 게 좀 수긍이 안 되는데 아무리 전당대회라도 너무 도를 넘은 그런 비판이 아닌가 싶습니다. 봄날님께서는 이제 힘내세요 항상 응원합니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꽁호두님께서는 여론은 예민합니다 이렇게 이제 주셨는데 김민석 찍고 개인은 알아서 국 찍자 이렇게 이제 주셨는데 제가 여러 통로를 통해서 이재명 당대표가 실제로 누군가를 밀고 있느냐라고 확인을 해보니까요. 아무도 없다. 뭐 김민석 의원 정도는 안타까운 점이 있지만 나머지는 어떤 후보도 본인이 미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누군가 얘기를 하고 있다면 그 얘기하는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니까 당대표의 공식적인 지지 후보는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누구든지 이기고 돌아오면 다 이재명과 손잡고 정권 교체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누구를 밀고 누구를 밀지 않는다. 이제 그 과정에서 전현희 의원이 뭐 수박이다, 무엇이다, 그리고 공익이 권익위 때 뭐 공익신고자 인정을 했다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핵심적인 이슈가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저는 동의를 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지금 막바지에 와서 이런 것 때문에 오해를 사고 있으니까 민감하게 뭐 4등, 5등, 6등 이제 이런 데서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집중적으로 또 이제 우리 저를 지지하는 분들이 뭐 IP 추적 이런 걸 해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특정 캠프에서 그런 이제 마타도어가 좀 집중이 되는 것 같다. 그래서 네. 여기에 뭔가 조치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저한테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신혜영님께서 이런 걸 주셨는데요. 경기도인데 전 마지막 전현희 찍을 거예요. 이런 걸 주셨고요. 김원희님께서는 맞네 잊었네. 임종석 아닌 전현희를 전략공천했지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아마도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전현희 의원의 진면목을 알고 있다가 혹시 지금 이 순간에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진실이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강조했듯이 선거라는 것이 서로 가지고 있는 강점을 가지고 경연장에서 충분히 뽐내고 국민들로부터 선택, 당원들로부터 선택받는 것이지 아닌 사실이 왜곡되어서 가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면서요. 자, 그래서 이제 막바지에 이 선거 과정에서 하루 이틀 정도 남았습니다. 굳이 따지면 이제 일요일까지도 여론조사를 하나요? 토요일까지 여론조사 끝인가요? 오늘부터 내일까지 여론조사. 자, 그렇게 이제 되면은 이제 마지막에 어떤 이제 힘을 모아서 당원들을 설득하고 당당하게 최고위원으로 입성할 것인지 말씀 좀 해주시죠. 윤석열 정권과 싸워서 이긴 그런 투사는 이번 최고위 후보에서 아마 저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냥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앞으로 지도부에 들어가면 윤석열 정권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 지금 이제 책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도 저는 윤석열 정권과 완전 치열한 목숨을 건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용산에서 저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또 어제 저를 향해서 국민의힘 전원이 108명이 저를 국회의원 제명을 하는 결의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기사를 보니까 국민의힘이 이제 저를 공격하려고 그동안 분열돼 있다가 똘똘 뭉쳤다. 그러니까 저 하나만 죽이면 된다.
이런 게 지금 현재 국민의힘과 용산의 스탠스가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용산과 국민의힘이 어떻게 보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전현희고 전현희를 지도부에 입성시키셔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이제 지금 뭐 완전히 집중적인 그런 생각을 공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생각하면 윤석열 정권에게 가장 위협이 되고 가장 잘 싸울 수 있는 투사고 거기에 이 우리 당원분들께서 저한테 힘을 실어준다면 함께 우리가 윤석열 정권을 이렇게 끝장낼 수 있는 그런 길이 좀 더 빨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저한테 같이 싸우자는 그런 의미로 함께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불필요한 오해나 이런 억척 그리고 마타도 이런 거 많이 당하다 보면 아 이거 정말 정치하기 싫다.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것도 같은데 어떤가요? 네. 뭐 솔직히 그런 생각 안 들면 사람이 아닐 것 같고요. 정말 자괴감도 들고 국힘이 그 선거할 때도 저한테 그런 뭐 해바라기 가지고 신천지다 이런 공격을 한 번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공익신고 이런 경우도 그런 걸로 문제 삼지 않았는데 왜 우리 내부의 동지들이 저한테 이런 공격을 하지? 그게 오히려 더 참 힘들고 견디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치가 정말 비장하구나. 같은 동지들한테도 뭔가 이제 이기기 위해서 정말 칼을 꽂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좀 많은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자고 일어나서 생각해 보니 그래도 우리 동지들이 진정성을 알아줄 거야. 진심을 믿어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제 생각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고요. 서울에서는 아마 그래서 저희 진정성을 많이 우리 당원 동지들이 알아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 괴롭고 힘들고 이러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그래도 동지들이 나의 진심을 알아줄 것이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생각이 그렇게 바뀌는 그 에너지는 어디서 나옵니까? 그냥 정치에 대한 열망 이런 겁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사명감, 책임감 이런 게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지친 몸을 이끌고 자기 전에는 그날 하루 있었던 일이 정말로 절망스럽고 힘들고 굉장히 이제 정말 괴롭다 그러면서 진짜 초조금이 돼서 자거든요.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면 그런 거는 다 잊고 이제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하루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매일 하다 보니까 좀 제가 원래 긍정적입니다. 생각이 항상 부정적인 거 그냥 떨쳐버리고 좋아질 거야, 잘 될 거야. 그래서 저는 뭐 선거를 할 때도 한 번도 제가 마타도를 하거나 비난을 상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상대가 비난해도 아니야, 잘 될 거야. 저거는 유권자들이 알아줄 거야. 근데 그게 늘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그 해야 할 일에 집중하고 그 일을 열심히 하면 뭐 다 좋아질 거다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절망적인 순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지만 다시 일어나서 눈을 떠보면 그러나 이 세상은 내가 할 일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생각으로 희망의 씨앗을 또 키우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그 희망조차도 너무 버거워서 버리고 싶을 때가 있죠. 전현희 의원이 지금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후보로서 열심히 뛰고 있는데 혹시 오해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 오해가 풀릴 수 있도록 전현희 의원이 가지고 있는 강점, 경쟁력에 박수 보내주시는 건 어떻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고 있다는 그 사실이 혹시 전현희 의원에게 맞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하면서 한 사람의 정치인이 태어나서 성장하고 우리나라에 기여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지 좋은 정치인이 탄생하도록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으면 이번에는 전현희 의원에게 좀 나누어 드리는 건 어떻겠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투표권도 없고 당원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밖에 보탤 게 없는데요. 어찌됐든 마지막까지 선전하셨어요. 제가 아까 방송 중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아마도 너무 잘 나가기 때문에 그걸 좀 끌어내려 보려고 하는 하나의 작업일 수 있다. 그래서 7등 8등 같으면 남이 그렇게 공격도 하지 않습니다.
3등, 4등 정도 하고 있으니까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니 그 결과는 결국 최고위원으로 입성해서 더 좋은 정치를 만들어내는 전현희 의원을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화이팅 한번 하시고요. 시청자 여러분께도 화이팅 한번 해주십시오. 표를 모아주는 화이팅이 아니라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세상 어디에서든 본인이 희망을 갖고 열심히 살 수 있도록 화이팅을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정말 어렵잖아요. 그리고 진짜 민생도 망가지고 나라가 엉망진창이라 하루하루 고통스럽게 다들 살고 계시는데요. 정말 모두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전현희가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힘내라님께서 힘내세요. 그리고 릴리 오브 더 밸리님께서 전현희 의원님 응원합니다. 그리고 진심 전현희 상처받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꽁호두님께서는 금메달을 2개나 주셨습니다. 아마 2등 할 모양입니다. 자, 여러분 좋은 의견 많이 주셨고요. 그리고 저희들 스픽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95만 명을 넘어서서 95만 6천 명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100만을 열어가는 스픽서의 시대에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는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이렇게 긴급 인터뷰 함께 했는데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